위원장, 자문위원장 조평세 박사님. 예, 앉으시고요. 예. 오늘은 청년정책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어제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거쳐서 청년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청년공약 16개를 만들어서 오늘 후보님한테 전달하는 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어제 52명이 모여서 했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승리 캠프에는 청년정책 자문위원회가 있고 청년들이 약 100여 분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청년정책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평세 박사님께서 경과 보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프에서 청년정책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평세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52명의 청년들이 약 7개 단체에서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눴지만 특히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 토론을 했는데요. 그리고 결과를 도출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중요한 발언들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목만 16개 정책 제안의 제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그리고 제복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는 사회, 그리고 남녀 모두가 안보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 강화하고 자유진영 간의 특히 미국과의 인적 교류 고도화, 공급망 내재화 추진 기업에 대한 과감한 감세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는 민주노총만을 위한 노동법이 아니라 기업과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노동자들과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노동법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권리만 일방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침해되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한 보호는 빠져있다. 사실상 노조 파업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법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동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임금 체계를 개혁해서 청년 채용, 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16개 정책의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가부 해체, 여성가족부 해체 및 보건복지부 편입 또는 아동가족부 신설이 있습니다. 2번 미래세대가 연금이나 사회보험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미래청년부를 신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13세 이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을 직접 지원해서 출산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명 MS의 미래세대 소득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육아휴직자뿐만 아니라 또는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단독소득 가정에도 공평한 출산 지원금을 장려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5번 출산 장려 세제 혜택으로 인적 소득 복제를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그리고 6번 결혼 장려 세제 혜택으로 부부 합산 소득 신고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번으로 아동 긴급 임시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부모 돌봄 서비스가 지자체에서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8번 종교시설 내에 교회나 이런 곳에 아동 돌봄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상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요. 이런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합법화하는 공약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9번 성별 할당제 폐지, 그리고 10번 남녀 청소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1번 군인, 경찰 등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처우를 개선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번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학교 선택권, 교육 바우처 같은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13번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중심의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예를 들어서 주 4일제 도입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14번 비수도권 일자리 확대 정책을 위해서 지방 인프라 확대,
그리고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공약하신 GTX를 전국으로 도입하는 것이 이런 지방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 기업 지속 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법을 개정하고 파업 중 대체 도급, 하도급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번째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세율을 완화하고 아니면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의 16개 정책 제안서를 남녀 청년 대표가 나와서 후보님께 전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신 청년들도 다 일어나 주시고요. 남녀 대표가 후보님 여기 나와 주시고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민동환 청년과 연세대학교 장미 청년이 후보님께 자, 두 분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뒤에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이 한 발짝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한 분이 이쪽으로, 한 분이 옆으로. 네, 한 분이 옆으로. 그렇죠? 그렇게 같이 잡아주시고. 세 번, 한 발짝 앞으로. 한 발짝 앞으로. 네, 박수 한번 다시 쳐주시고요. 박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 후보님께서 감사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책을 해보면은 가장 문제가 청년이 소외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대표적인데 국민연금을 개혁했다고 하는데 청년은 그 대표에 참여를 못함으로써 청년의 목소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뭐 우리 김문수 캠프에서도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청년 정책이지만 사실 청년이 주변화되거나 아예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아마 가정에서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청년 정책의 핵심은 바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정책 제안서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제시하셨는데 물론 이 청년의 목소리가 100% 무조건 다 관철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아닌 또 다른 중장년, 노년 다 있기 때문에 이 세대 간의 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100%다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는 없고 조정이 되는데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년의 목소리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특히 청년의 미래와 관계되는 것 이번에 국민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은 청년들은 내기만 내고 나중에는 깡통연금이 되어버리면 탈 때는 깡통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기들은 내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는데 내기만 시큰하고 나중에 깡통이 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렇게 설계하고 이게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해서 청년 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그럼 참여가 안 되느냐? 제가 보니까 청년들은 조직이 없어요. 청년 조직을 그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도 만들고요. 각
뭐 예를 들면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면 옆에 청년 보좌역이 2명, 공무원으로 2명 붙여요. 근데 실제로 고용노동부만 보자면 20대 청년들도 저 일선 노동청이나 또는 고용지원센터라고 합니다. 일자리하고 실업급여 하는. 밑에 내려가면은 현장 일선 창구에 일하는 사람은 20대, 30대가 많아요. 숫자가 많은데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 본부의 고위직에 오면 청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바닥에 있다 보니까 집행은 하는데 와 있는데 정책 결정할 때는 의사가 전혀 반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정부 부처나 또 다른 사회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모든 결정할 때 직접 참여하시고 특히 이번에 연금개혁위원회 여기 대표적으로 그 문제가 드러나는데 다음에 제가 집권하게 되면은 바로 2차 연금개혁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는 청년들이 직접 그 인구 비례한 숫자만큼 2차 연금개혁위원회 위원으로 20대가 몇 명 인구 비례해서 예를 들면 20%, 20대, 20, 30대도 자기 나이 비례, 40대도 나이 비례해서 다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건데 그럼 조직에서 누구를 뽑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청년 조직이 있으면 좋은데 청년 조직을 아무리 만들으라고 해도 바쁘잖아. 청년들이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집도 마련해야 되고 아기도 키워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굉장히 청년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의사를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정책 자체도 다른 연령대는 많이 나왔는데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드뭅니다. 오늘 그래서 귀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청년이 직접 만든 청년 정책 또 각종 사회 정책이 나왔다. 그런 면에서 아주 귀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을 더 제도화하고 활성화해서 대한민국의 청년이 소외되고 청년이 그냥 모든 걱정거리를 다 안고 고통받는 이런 것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조평석 박사, 조평석 박사는 이미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청년이지만은 아기가 몇 명이라고? 아기 둘인데요. 아마 조평석 박사는 이미 공부도 박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아마 그렇게 유명한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소외되지 않고 나이 젊고 누구나 그 청년 세대에 많은 분들이 저와 직접 소통도 하고 우리 캠프에서도 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또 주요한 정책 결정 기구마다 반드시 자기 인구 비례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원칙을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300명 뽑으면 뭐 20대가 전체 숫자 인구 중에 그 비율만큼 국회의원도 반드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최인은 아까 오셨던 예, 여기 있습니다. 저기 서 있네. 저기 바로 우리나라 최연소 이리 오세요. 우리나라 최인호 의원이 우리나라 최연소 의원인데요. 제가 사는 관악구의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20대에 바로 지금도 대학생인데 20대인데 관악구 구의회 의원으로서 원래 지금 만 20, 30 지금 만으로 23시. 23, 만 23세입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악구에 요즘 관악구는 관악산에 굉장히 대부분이 관악구입니다. 그 제가 산을 좋아해서 가보면 문제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부족하고 또 공원관리과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최영호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잘 해결해줘요. 아주 동네를 많이 다니고 열심히 문제를 잘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구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앞으로 장관도 청년들 20대, 30대 임명을 해서 정말 우리가 세대 간의 균형을 이루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을 하고 그런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우리 대한민국 아니냐. 지금 결혼 못하는 이유도 청년들이 첫째 취업이 안 된다. 두 번째 집이 없다. 세 번째는 세를 키우는 뒷받침이 안 된다. 이거 해주면 얼마든지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께서 사회 각 분야에서 조평지 박사나 최인호 의원 같은 분은 이미 잘하고 있고요. 우리 장명인 청년도 뭐 다들 이런 분들은 교육 자기가 카이스트 학생이면서도 자기 교육이 어려운 그런 교육 봉사,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의 아이들한테 가정교사식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그런 교육 나눔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청년 시대에 아주 좋은 체험이고 사회 봉사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문수 캠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이 참여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 전달식을 마치겠는데 반가운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재명 두들겨 잡는데 제일 앞장서고 있는 유동규 씨가 조사에서 인재를 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저께 이재명 재판 결과 때문에 노래 한번 부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네, 참겠고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 이번에 꼭 대통령 되셔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총결집해서 이번에 정권이 잘못돼서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위인 설관에 이어서 위인 설법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저 무도한 민주당을 박살낼 수 있는 후보 김문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자, 우리 이 김문수 후보님이 이제는 김문수 대통령이 되도록 대한민국 모든 자유 대한민국 우파들 결집합시다! 우리 유동규 우리 대표 우리 그 당시에 대표였었습니다. 네, 네 사장이었습니다. 사장. 네, 사장도 하시고 정말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노래를 잘하시네요. 노래 좀 해주세요.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노래를 잘하셔서 이제 저 정도 같으면은 차라리 가수로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재명하고 만나가지고 성남에 이제 워낙 어려운 데가 많다 보니까 재건축이죠. 네, 처음에 시작 리모델링입니다. 성남에 리모델링, 재건축 뭐 워낙 그 어려운 주택도 많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걸 하다가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과정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로
뭐 본인 자신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맡아서 뭐 재건축이든 건축이든 뭐 건설이든 또 국정이나 행정 여러 분야에 맡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세요. 앞으로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고 뭐 오늘 질문이 아닌 게 있으면 좀 받으실 수 있죠. 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예.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저번에 서초동 법원 앞에도 가서 네. 사실 사진에 나올 때는 이동규 대표님이 되게 뚱뚱같이 봤는데 제가 그날 커피 사오라 그러고 전 대구도로 왔습니다. 예. 근데 실물을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예. 그 뽑기밖에 안 되시려면 예. 우리 국민의 힘으로 김문수 장관님을 밀어주셔서 꽃게밥이 안 되기를 하나님과 쉽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김문수 후보님이 반드시 되셔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역동할 수 있고 다시 이제 힘차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범죄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군지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의 세력, 그들이 이재명의 등 뒤에서 바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떳떳한 척하면서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한테 민노총이 있고 이재명이 어려울 때 민노총 촛불행동 들고 일어났는데 저자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촛불행동 김민웅 자식들은 전부 다 미국에 있고 와이프는 미국에서 델리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반미를 외치고 있고 미군 철수 외치고 있는 게 저들의 행동입니다. 미군이 그렇게 싫고 미국이 이렇게 싫으면 자식들하고 부인은 왜 미국의 맨하튼에서 델리 가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 그래도 좀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뭐 지역상품권 4천억을 이번에 넣겠다고 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경제 무너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태까지 수십 번의 행정부를 흔드는 탄핵이 주범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행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맡게 됐는데 국제적으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을 무도한 일을 마음껏 벌인다는 것입니까? 이걸 가만히 방조하고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지난번에 제 방송에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집해서 마지막에 되는 1위를 저는 김문수 장관, 저는 홍준표 후보님 아니면 김문수 후보님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시면은 그분을 열심히 밀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래서 홍준표 후보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님 끝까지 대통령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안 되는 이유는 이재명은 범법자뿐만이 아닙니다. 뭐냐면 거짓말쟁이로 법원에서 공식 인정한 자입니다. 법원에서 공식으로 거짓말쟁이로 인정받은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어느 나라 외국인들이 어느 외국 외교회에서 이 거짓말쟁이의 말을 믿는단 말입니까? 정말 외교회에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자기 나라에서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거짓말쟁이가 외교를 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그 말을 정상적으로 믿겠습니까? 이래서 이재명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이재명을 떼고 노동부 장관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노동 문제 관련돼서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의 노동 문제를 확실하게 떼고
정말 친기업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난리가 나야 이들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을 쫓아내고 기업들을 망하게 하면 이분들의 갈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업 스스로가 청년들한테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혜택 이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노동정책에서 나오고 친기업 정책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동부 장관 출신이시고 그리고 저 좌파들을 잘 아시고 그리고 우파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투사 김문수 장관에게 똘똘 뭉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대표께 박수 다시 한번